네, 안녕하세요. 양 사장입니다. 이제 정말 개막이 거의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수들이 오키나와로 가서 연습 게임을 하고 또 시범 경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2025 시즌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또 재미있게 페널 트레이스를 한번 달려볼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첫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시즌 초반에 개막전을 이기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습니다. 혹은 개막전을 이기지 못하더라도 좀 빠르게 그 다음 경기에서 또 승리를 거두면은 이번 시즌 좀 해볼만 하겠구나 싶습니다. 물론 지난해 삼성은 개막 이후에 정말 엉망으로 레이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팀이 잘 그 부분을 추스르고 올라와서 한국 시리즈 준우승까지 달성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초반부터 쭉 잘 나가면 좋잖아요. 스트레스도 좀 덜 받고 그렇기 때문에 초반 레이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누군가는 이제 1선발로 나서야 됩니다. 개막전 선발 투수로. 그러면서 2025 시즌을 시작하게 될 텐데 역시 LG 트윈스의 두 명의 외국인 투수 치리노스와 에르난데스 어떤 선수를 1선발로 써야 되는지 오늘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행복한 고민입니다. 개막전 선발. 만약에 치리노스와 에르난데스 두 선수 모두 컨디션이 좋다면 어떤 선수를 써야 할지 굉장히 좀 행복한 고민에 빠질 텐데요. 최근 시즌 LG 트윈스는 외국인 투수 2명을 구성할 때 확실한 1선발과 안정적인 2선발, 그러니까 2선발 맡아준 투수가 재계약을 하면 그 선수에게 1선발에 기대할 때도 있지만 그 이후에는 더 좋은 선발 투수를 데려와서 좀 더 1선발 역할을 해주고 또 안정적으로 이닝을 소화할 수 있는 투수는 같이 원투펀치를 형성해 주면서 이제 뭐 구위나 구속 이런 것들은 1선발 유형의 선수들이 더 뛰어나다 볼 수 있겠지만 안정성, 어떤 이닝 소화 능력 이런 것들은 경기를 운영하는 능력 이런 거는 사실은 뭐 2선발을 맡아줬던 선수들이 좀 많이 해줬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켈리 선수가 이 두 개가 다 되는 선수였죠. 확실한 1선발도 해봤고 안정적으로 2선발로도 또 같이 호흡을 맞춰서 시즌을 끌어갔고 그래서 LG 트윈스가 이런 조합으로 꽤 높은 성공률로 뭐 2023 시즌에는 우승도 거두기도 했습니다만 2025 시즌은 좀 더 새로운 시도를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리노스와 에르난데스 두 선수 모두 뭔가 이 내구성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부상 이력이 다 있는 선수들이고 치리노스는 큰 부상 경력도 있습니다만 구위나 어떤 던지는 레퍼토리나 던지는 운영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종합을 했을 때 KBO에서 이 두 선수가 1선발 2명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사실 뭐 다른 팀들도 외국인 투수를 뽑을 때 이렇게 뽑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성공을 한 팀도 있고 실패했을 때는 리스크가 상당히 크긴 하지만 결국 외국인 투수가 KBO 리그에서는 절대적인 비중을 아직까지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1선발급 2명이 있으면은 더 좋다. 이렇게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국내 선발 괜찮은 상황에서 1선발 2명에 대한 고점을 보고 이렇게 구성을 한 거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롯데와의 개막전에 치리노스가 나오면 에르난데스 선수는 그 다음 주 2회 등판을 먼저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O 리그 개막이 이제 주말 2연전으로 시작을 하고 또 그 다음 주에 바로 6경기가 치러지기 때문에 주 2회 등판을 누가 하느냐 국내 선수를 쓸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은 또 외국인 투수가 2번 나오는 게 확실히 로테이션 상으로 뭔가 이 레이스 초반에 좀 더 많이 던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선발을 2명 쓰는 효과는 거기서 좀 누릴 수 있다. 만약에 또 에르난데스가 롯데와의 개막전에 나오면 치리노스가 그 다음 주 2번 먼저 나올 수 있고 저는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더 좋은 투수인가를 봤을 때 1선발로 어떤 선수가 적합하냐 생각을 했을 때 일단 먼저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면은 뭐 누가 낫다 누가 더 좋다 할 수는 없지만 유형으로 봤을 때 치리노스는 싱커를 많이 던지면서 땅볼을 유도하는 유형이고요. 에르난데스는 직구 구위를 바탕으로 타자들 힘으로 승부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치리노스 선수도 사실은 싱커의 무브먼트가 좋아서 땅볼 유도를 할 수 있는 투수지만 삼진을 잡기에도 유리하고 에르난데스는 피홈런이 좀 높다는 단점을 우리나라에서 커브로 가다듬었습니다. 커브를 추가를 하면서 직구는 높은 쪽에 형성을 하고 커브는 떨어뜨리면서 상하 스트라이크 존을 활용을 하면서 높낮이를 활용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탈삼진 능력과 함께 또 뜬공을 유도할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선수의 유형은 좀 다르다. 같은 오른손 투수고 하지만 구종도 다르고 또 던지는 스타일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공통점은 이건 것 같아요. 두 선수 모두 빠른 승부를 좀 즐겨한다. 많은 공을 스트라이크 존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스타일이다. 요건 좀 비슷하지만 유형으로 봤을 때는 치리노스는 싱커볼러 땅볼, 에르난데스는 구위형 직구 위주, 요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에이스의 덕목은 내구성이죠. 우리가 이제 소사나 켈리, 장수한 LG 트윈스 외국인 투수를 봤을 때 역시 안 다쳤다는 거, 크게 안 다치고 많은 이닝 또 많은 시즌을 소화했다는 게 이 에이스로서 필요한 저는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칭 수준이 KBO에서 다 비슷하다 생각을 했을 때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내구성이죠. 건강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순위 싸움 중요한 상황에서 이 선수들이 등판을 할 수가 있는가. 장기 부상을 피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아무리 잘 던져도 부상이 있어서 시즌 중에 이탈을 하면은 또 아무리 뭐 최근에는 대체 외국인 선수 제도가 있다고 해도 좋은 평가를 받기는 좀 어렵죠. 근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치리노스 선수는 팔꿈치 수술 이력도 있고 메이저리그 시절에는 팔꿈치 부상 때문에 조금 이탈한 기간이 길었어요. 그래서 부상 이력은 저는 솔직히 불안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리노스 선수가 이걸 리스크를 뛰어넘고 1선발 역할을 해주면 실력은 보장됐지만 건강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있다. 지금 뭐 팔 상태는 괜찮을 수 있지만 그런 이력들이 있었다. 이런 기록들이 있고요. 에르난데스는 뭐 잔부상들이 좀 있었어요. 어깨가 안 좋아서 조금 쉰 적도 있었고 그렇지만 부상이 재발을 해서 조금 문제가 되거나 고질적으로 뭔가를 갖고 있거나 뭐 물집이 잡히나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에르난데스가 내구성 면에서는 조금 에르난데스도 조금 부상에 대한 위험도가 있는 선수긴 합니다만 그래도 치리노스보다는 내구성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닝 소화 능력입니다. 켈리의 퀄리티 스타트 연속 기록, 또 소사도 200이닝 가까이 소화를 했었던 그런 시즌들이 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건강했을 때 많은 이닝을 소화해 주는 게 1선발 에이스의 덕목인데 여기서 이닝 히터 유형에 더 가까운 건 치리노스입니다. 두 선수 모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투구수 관리는 어떻게 보면 우수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적극적으로 스트라이크 존을 공략하려고 하고 볼넷을 잘 안 주는 유형이기 때문에 승부를 피하지 않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투구수 관리는 잘 될 수가 있지만 이 치리노스의 경우 싱커의 무브먼트가 좋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타자의 배트를 빠르게 이끌어내서 빠른 카운트에 땅볼을 유도한다면 우리가 또 수비력이 좋잖아요. 내야 수비력이. 그래서 땅볼 유도를 할 수 있는 치리노스에게는 굉장히 안성맞춤인 이런 환경이고 그 상황에서 땅볼을 유도해서 투구수를 줄인다면 삼진 3개 잡는 것보다 더 적게 던지면서 한 이닝을 마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투구수를 좀 효과적으로 절약할 수 있다는 게 치리노스 선수의 장점이고 에르난데스는 사실은 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만 역시 선발 등판을 했을 때 타순이 한 바퀴 돌면 투구수가 늘어난다. 그게 이제 커브를 제대로 장착하기 전, 또 우리나라 타자들 분석하기 전이었는데 에르난데스가 아무리 좋은 공을 던져도 결국 커트 하다 보면 타이밍이 맞고 피홈런도 있었고요. 그래서 에르난데스가 4회 이후에 좀 더 힘들어하는 모습을 확실히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을 야구에서 커브를 통해서 완전히 다른 투수가 됐잖아요. 그걸 선발 등판에서도 보여줘야 된다. 커브와 또 다른 구종들, 체인지업, 뭐 슬라이더 이런 것들의 조합을 통해서 에르난데스가 이 이닝 소화 부분은 사실 치리노스보다는 조금 떨어진다 할 수 있지만 그걸 좀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역시 구위죠. 구위가 뛰어나야 됩니다. 1선발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역시 구위가 KBO에서 통해야죠. 두 선수 모두 이 패스트볼의 구위는 위력적입니다. 치리노스 싱커를 던지고 에르난데스는 포심을 던지지만 패스트볼의 구위 자체는 저는 KBO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에르난데스 선수가 포스트 시즌에서 보여준 이 패스트볼의 구위 상당히 위력적입니다. 사실 정규 시즌 중에는 이 스트라이크 존 가운데에 좀 공들이 몰리면서 이거는 아무리 구위가 좋아도 계속 던지다 보면은 결국 타자들이 공략을 하거든요. 피홈런을 좀 허용하고 장타를 맞았습니다만 김강상 코치와의 조정을 통해서
위쪽에 패스트볼, 하이 패스트볼을 던지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커브를 던지고 또 전체적으로 스트라이크 존을 최대한 넓게 활용을 하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면서 시즌 막판 그리고 가을 야구에서는 KBO 타자들을 또 언제든지 삼진을 잡을 수 있는 볼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에르난데스 선수가 충분히 이 구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한국 무대에서 준비를 해놨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치리노스의 싱커 좋습니다. 근데 이 공도 에르난데스의 지난 시즌 한국에 왔을 때 이 처음 모습처럼 계속 똑같이 던지다가 공략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리그에 맞는 피칭 디자인, 어떤 타이밍에 어떤 공을 어떤 코스에 던질지, 또 어떤 변화구를 같이 섞을지, 어떤 포수와 함께 어떤 코스에 어떤 떨어지는 공을 어떤 타자에게 던질지,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좀 해와서 그때그때 경기마다 주무기들이 좀 달라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 치리노스 선수가 싱커뿐만 아니라 포심을 던질 때도 있고요. 또 슬라이더나 스플리터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싱커의 구위를 더 살릴 수 있는 피칭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경험입니다. 경험은 메이저리그는 치리노스가 우위에 있습니다. 물론 에르난데스는 지난 시즌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가 있습니다만 다저스에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정규 시즌에 등판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전체적인 경험을 봤을 때 2019 시즌 템파베이 레이스에서 풀타임 선발로 9승 5패 133과 3분의 1이닝 3.85를 기록한 치리노스가 메이저리그 경험은 많다. 그러나 반대로 KBO 리그 무대 경험은 에르난데스가 지난해 여름에 왔기 때문에 또 큰 경기에서도 등판을 했기 때문에 에르난데스가 우리나라 무대 경험은 좀 앞선다. 이거는 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또 우리나라에 적응하는 게 빅리그에서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이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경험은 조금 에르난데스가 앞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는 개막전 선발 투수로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치리노스가 먼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치리노스가 개막전만 준비를 하면 되게끔, 그 이후에는 천천히 5일 휴식 텀을 가져가면서 그 다음 주에 한 번 나오다가 주위의 등판을 최대한 미루는 거죠. 그러면은 내구성에 대한 문제도 조금 줄일 수 있고 한국 무대 적응에 대한 부분을 수정할 시간이 좀 생깁니다. 그러면서 에르난데스가 그 다음 주 주위의 등판, 개막 2차전 경기가 아닌 그 다음 주 한화 NC를 만나는 일정에 주위에 나오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리노스 선수가 만약에 처음 이제 주위의 등판을 한다면은 또 내구성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또 빠르게 또 상대 팀들이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KBO 리그 경험이 있는, 또 주위의 등판을 해봤던 에르난데스 선수가 하나와 NC 경기를 준비를 하고, 치리노스는 개막전 롯데와의 경기, 또 5일 쉬고 나오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치리노스 선수가 1선발에 좀 가까워지는, 또 에르난데스도 이에 못지않게 또 어마어마한 구위를 보이면서 2명의 1선발을 소화하는 그런 그림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막 2연전에는 치리노스와 임찬규, 그 다음 3연전에는 에르난데스, 손주영, 송승기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에르난데스 다음에도 또 손주영을 붙이는 게, 손주영 선수도 이제 그 다음 주 가면은 주위의 등판을 또 빠르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발 순서는 임찬규 선수가 앞이지만 주위의 등판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손주영 선수도 또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치리노스와 에르난데스 얘기해봤습니다.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 선수, 그리고 또 외국인 투수가 야심차게 1선발급 2명을 데려왔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어떤 활약을 보일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